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무더위에 오늘 밤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자, 야외에서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를 찾아 휴식 충분히 취하시고요. 또 물도 자주 마시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원주울 지역구의 송기현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행정인력을 현행보다 3배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요. 또 최근 또 혁신도시 내에서 이 민주노총의 이 집회, 대규모 집회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27일이죠. 일일 역대 발생 최대 인원인 37명이 확진되면서요. 또 어제 원주시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국내 최초로 폐도로를 활용한 시설이자 또 최장 길이를 자랑하죠. 횡성 루지 체험장 야간 개장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7일 도내에서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아동센터를 통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37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지역 아동센터 집단 감염자는 2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0.3%가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강원도 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5로 전월 대비 4.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원주에 설립됐습니다. 센터는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와 관계없이 통계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이 공수처의 행정인력을 현행보다 3배 늘리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원주 을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을 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수처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수처법 현재 전반적으로 체계라든지 구조가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 공수처가 이제 공수처에 검사가 있고, 공수처에 수사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도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를 넣고 수사관도 그렇고 일반 직원도 그렇고 숫자가 인원이 좀 많지 않아서. 많은 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수처에 들어가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바로 이런 그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좀 해결하자. 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들 낸 개정안 중에서 보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일단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행정 직원들, 행정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적은 거는 기본적인 작동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해소를 하자. 그게 이제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수처에서 특별하게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든지 이게 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없죠. 접수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제 몇 건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서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고려된 것입니다만 이렇게 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이다.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공수처의 처음 취지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 이 조직에 대한 수사와 또 기소가 가능한 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도리어 그 부분은 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또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굉장히 큰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보시겠지만 검찰에서도 공수처의 움직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도 공수처 존재 자체로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좀 더 투명하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공수처가 이제 검찰과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수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야 간의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또 이제 그 야당에게 다시 또 재배정하는 문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여야 합의가 되었고요. 이게 법사위에서 또 일단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지금 조직이 가동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 인력을 3배로 늘리는 입법화. 지금 여야 간의 조정이 될까? 라는 좀 현실적인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숫자가 3배까지 될지는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아무튼 대폭 확충을 이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할 직원들이 부족해서 공처에서는 18개 시도에다가 파견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몇몇 파견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해 없을 생각되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할지는 좀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인 업무로서 수사 능력으로서 가치를 증명해야 될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고요.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공수처장에 이 소관 사무에 관한 위안 제출 대상을 변경토록 또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거 현재 어떤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공수처장도 국무회의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출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대통령령을 비롯해서 필요한 법안, 의안 같은 것을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그것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안 제출에 대한 누구한테 제출하냐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한테 하도록 하는 것을 적절하다. 그것이 독립된 기관의 성격에 맞다. 그래야지 공수처가 좀 더 독립된 활동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는 것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자고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 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요. 좀 지역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의원님 또 지역구에서 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정규직 노조 이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와 이번 주 이곳에서 이 집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참모 논란도 뜨겁습니다만은 좀 이 부분 의원님 좀 의견 어떠십니까? 우선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서 대규모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집회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그 사안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건보공단도 그렇고 거의 건보공단에 지금 정규직 노조도 그렇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부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길을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예.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난주에 또 다시 또 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을 너무 좀 도외시하시는 그런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히 최근에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점을 또 반드시 고려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규직 노조와 또 비정규직 노조의 좀 노노 갈등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부분 또 어떻게 해법을 모색할지 또 이제 정치권도 함께 또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민노총에서는 내일 집회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로 잘라서 건보 공단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발표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1인 시위 형태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원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는 자체가 시민들께 굉장히 불안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3단계, 또 집회나 시위는 이제 4단계를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본권 침해다라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또 결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정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통지 또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대규모로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우리의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의 문제고 사실 또 이 과정에서 자칫해서 또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모두에게 굉장히 불신을 주는 일입니다. 네.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건 때문에 세계적으로 국가적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아주 깊은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제한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걸 좀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좀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 좀 중점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네. 자, 원주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뒤 원주 지역에서 어제 이 최고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37명이 기록되었는데요. 특히 더욱더 걱정되는 것이
그중에 26명이 아동센터를 통한 감염이었고요.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이게 또 N차 감염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많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원주시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 현장 다녀왔는데요. 좀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 또 원주시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28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수는 1,896명입니다. 1,900명에 가까운 믿기 힘든 수치인데요. 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린 게 무한할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확진자와 비교했을 때 531명이 늘어난 것이고 6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이 66.5%인데요. 점점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주시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면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명인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오후 6시에 집계가 된 수치로 12명으로 말씀드렸는데 6시간 만에 2배 가까이 넘는 확진자가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원주에서만 50%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원인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인데요. 원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가족적인 분위기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밀폐된 냉방 공간에서의 식사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어제 37명, 오늘 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 일일 발생 역대 최다인 신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확진된 37명 중 26명은 지역아동센터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입니다. 센터 운영자 가족 3명, 직원 4명, 사회복무요원 1명, 센터 이용 아동 9명이 확진되었고 N차 감염된 사람이 9명입니다. 최근 수도권발 대유행 및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선제검사 및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하루 4회 이상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응급 검체를 의뢰하는 등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신속히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그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당연히 또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 특히 원주 같은 경우 언제고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원주 관내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32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원주 내에 있는 보육시설들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8월 8월까지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대부분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방치가 되겠죠. 이를 위해서 시는 긴급 돌봄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꼭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을 선별해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네. 현재 집회 같은 경우는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하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3단계가 이제 발령돼 있는데 일단 집회 시위 같은 논의로 하고요. 이 일반 시민들 대해서는 거리두기의 단계 격상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 평균 14명 정도가 나와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 요건을 채우지 않은 수치인 것도 있고요. 네. 또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게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격상된 거리두기는 단 하루라도 치명적인 것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의 목소리로 이어듣겠습니다. 운영자들이 확진되자마자 우리 시에서는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격리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마 증상들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수조사하면서 이렇게 밝혀진 거고 또 아이들과의 접촉한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를 어제 하루 안에 다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명 중에서 26명이 한 군데서 집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분들은 지금 차단을 어느 정도 했다고 저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4단계로 바로 가지 않는다. 그냥 37명이 나왔다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4단계로 아마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가 오늘 내일 좀 더 살펴보고 4단계 격상 여부는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집단 감염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은 4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N차 감염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우리가 봐야 될까요? 현재 퍼지고 있는 코로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확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2차, 3차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원주시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는데요. 원창목 시장은 37명이라는 숫자가 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한 집단에서만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백신 차례가 오면 놓치지 말고 꼭 맞으셔야 하고요. 공공시설 사용에 유의하시고 손을 자주 씻으시고 개인 방역에 힘쓰시면서 코로나를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네, 뭐 계속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요. 전 국민의 2차 백신까지 접종하고 좀 한숨 돌릴 때까지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횡성 루지 체험장이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미래전략과의 김석동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횡성군청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횡성 루지 체험장이 야간 개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폭염과 또 열대야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개장을 했다 들었습니다. 먼저 루지 체험장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먼저 루지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육상 썰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겨울 눈밭에서 썰매를 타듯이 무동력 놀이기구를 타고 시원하게 내리막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지난 2020년 8월 개장했는데요. 네. 국도 42호선 우천면 오원리 전체 구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던 유일한 관동예길이었는데요. 지금의 전체 구간 도로와 터널이 개통되면서 폐쇄되었고 네.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군에서는 이곳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국내 최초로 폐도로를 그대로 활용해서 별도 개발 없이 친환경적으로 루지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네. 길이는 2.4km에 달하는데요. 단일 코스로는 세계 최장 길이로 더욱 세계 최장입니까? 국내 최장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주목을 받았고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테마 코스에서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 말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지난해 8월에 개장했으니까요. 이제 1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인데 1년 동안의 누적 입장객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에 이제 장마가 좀 길다 보니까 다소 좀 늦은 8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네. 작년 8월 개장 이후 금년 7월 현재까지 누적 입장객 수는 약 7만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가족이나 연인 등 개별 방문객들을 중심으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좀 야외니까 그나마 네, 조금 그렇죠. 걱정이 덜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야간 개장이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운영되는 겁니까? 요즘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더위를 식히는 것은 물론 여름철 피서철을 맞아서 관광객들과 국민들에게 색다른 여름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야간 개장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본격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8월 31일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한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에는 주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토요일에 한해 야간 개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야간 개장을 하면 그 몇 시까지 개장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누지 체험장 이용 시간이 저녁 6시까지였는데요.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저녁 7시 20분까지 매표소에서 발권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참고로 저녁 5시 30분 기준 비가 내리면 이용객 안전과 시설 점검을 위해서 야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이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저녁에 많이 덥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열대야도 풀리겠죠. 이렇게 좀 덥든지 선선하든지 이 횡성 쪽의 루지 체험장 좀 많은 분들 가셔서요. 이 한여름밤에 또 추억 낭만 이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 미래전략과의 김석동 과장이었고요. 7월 2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